아프리카 알고 보면 중고 의류 시장의 딜레마 앤드 이음별.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사계절도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은 재활용 수거장의 헌옷함이 가득해질 때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면 옷장 한편에 해묵은 옷을 비워내는 것으로 다음 계절을 맞는다. 그렇다면 철 지난 헌옷 수거함의 옷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문득 2년 전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마주쳤던 현대 어린이집 가방을 맨 현지인이 떠올랐다. 그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메고선 걸어갔다. 어쩌면 수년 전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 의류 수거함에 넣어진 한 아이의 가방이 만 이상을 날아 짐바브웨까지 오게 된 건지도 모른다. 이미지 확대한 국어가 적힌 어린이집 가방을 맨 짐바브웨인. 한국어가 적힌 어린이집 가방을 맨 짐바브웨인. 담배를 든 그는 어디서 이 가방을 구한 것일까? 2024.8 4. 저자 촬영 이음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프리카 현지인이 중고옷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다. 새 옷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목만 있다면 고급 글로벌 브랜드 제품도 건질 수 있다. 빈티지 패션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한몫한다. 시장뿐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판매상들이 좌판을 까는 곳이 곧 상점이 된다. 바람에 옷가지가 나부끼는 노상 옷가게는 필자가 지낸 짐바브웨 길거리의 흔한 풍경이다. 이러한 중고 옷을 짐바브웨에서는 현지어인 쇼나오로 마베로의 메이비HERO라 부르는데 옷꾸러미라는 뜻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옷들이 낱개가 아닌 한 더미에 약 50 정도의 커다란 뭉텅이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서로 다른 명칭도 흥미롭다. 마베로와 같은 의미로 케냐의 미툼바 MIT UMBA, 옷더미 속에서. 고른다는 의미로 잠비아의 살라울라에스 ALA ULA, 르완다의 차과 CHAGUA, 뒤적거린다는 의미로 부룬디의 뷰율라브 U와 ULA, 이를 위해 허리를 굽힌다는 뜻인 우간다의 미분바 MIV UMBA, 짐바브웨 은데벨레어로 코사마케이 HOTHAMA가 있다. 가나의 오브로니 와오오비아로의 나이 WAW나 소말리아의 후데이 HUDHEY처럼 죽은 백인의 옷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에서는 중고 의류를 베트남이라 불렀던 사례가 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서구인의 옷가지가 아프리카 흘러들어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서구 백인의 유산으로 남겨진 옷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아프리카에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지닌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중고 의류의 이면에는 개인적 차원의 위생 문제와 사회적 차원의 내수, 의류 산업의 침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중고 의류 시장에서 판매하는 속옷과 수영복을 포함한 아동복, 청바지, 원피스, 운동화 등의 각종 의류 자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 유해균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일반 소비자들은 미화 $50 69,965원가 훌쩍 넘는 새 운동복을 살 여유가 없어 거리에서 단돈 $3에 중고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의류는 디자인과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 소비자들은 중고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지 확대 하라레 거리의 의류 상인. 하라레 거리의 의류 상인. 하라레 거리의 마베로 상인이 필라 FILA 운동복을 한국 브랜드로 알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2024.6 9. 저자 촬영 이음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옷 시장의 활성화는 한국가의 의류 산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영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짐바브웨는 섬유 산업 보호와 공장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중고 의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주요 항구 도시가 있는 남아공, 모잠비크에서 들여와 의류 한 더미당 미화 $150 209,895원 정도로 거래되는 비공식 시장을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판매상들은 국경에서 부패한 관리를 매수하거나 철저히 은폐된 비밀 통로를 마련해 단속을 피해갔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들도 2019년까지 중고 의류 거래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 의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국가는 르완다뿐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르완다는 2018년 7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AGOA 자격 일부를 박탈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메이드 인 르완다 메이드 인 러완더 정책을 강화했다. 르완다 최대 섬유기업인 유텍스르와 UTEXRWA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류 브랜드 하우스 오브 타요 하우스 오브 TAYO 르완다 클로딩 러완더 클로딩으로 르완다 패션 산업은 성장세를 타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국민의 불만과 AGOA 혜택 축소를 우려해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예했다. 결국 2023년 6월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는 중고 의류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제한하는 의정서를 발표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짐바브웨는 남아프리카의 주요 면화 생산국이지만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원면 상태로 수출한다. 유통 의류의 95%가량은 수입품이다. 이는 방적 염색봉제 등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 부족, 전력난과 열악한 물류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면화 생산이 부족한 르완다는 오히려 자국 패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반면 짐바브웨 정부는 거리마다 성행하는 중고 의류 시장의 뒷짐만 지고 서 있는 형국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가 철마다 양질의 옷을 구매해 닳기 전에 헌옷 수거함에 넣는 동안 아프리카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고 옷더미를 헤집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개인의 현실적 선택과 의류산업 증진이라는 국가적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과 정부 모두 중고 의류에 의존하는 진퇴양난의 놓인 꼴이다. 아프리카 알고 보면 더 이상 중고 의류의 덤핑 시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트럼프 2기와 아프리카 한국 외교의 새 전략지대 앤드 조준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며 트럼프발 외교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이 전통적 동맹이나 규범 중심에서 벗어나 거래 중심과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외교적 계산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대륙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은 거래주의의 기반의 개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주체적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적 정책은 아프리카 대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여전히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개발처 USAID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아프리카 19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 AFRICOM도 유럽 아프리카 사령부로 역할과 지위가 축소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간 외교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아공은 2024년 말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했다. 또 남아공 국내 토지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 수용법을 발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남아공을 정치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주미 남아공 대사를 추방하는 등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 20 정상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관심을 모았다. 과연 남아공이 평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 때문이었다.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인 마사드 블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고문인 마사드 블로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지난 4월 레바논 출신 미국 사업가이자 트럼프의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가 아프리카 담당 미국 수석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임명 직후 마사드는 콩고 민주공화국 DR 콩고, 루안다, 케냐, 우간다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민주 콩고 동부 지역의 평화 문제를 민간 부분의 투자와 연결해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 히토류의 70을 보유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거래를 통해 자원 안보를 기반으로 한 평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앙골라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해 철도 협력을 진행 중이며 소말리아와는 해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아프리카 외교 정책은 각각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거래에 입각한 외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적지 않은 전략적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응도 크게 4가지로 나뉠 것이라 생각된다. 거래와 협상에 기반한 적극 협상, 미국 정책에 맞불을 놓는 강경 대응 강경 조치와 협력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 소다자 기구를 활용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는 집합적 대응 등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한 국가 DR 콩고, 앙골라, 케냐, 나이지리아 등은 보유 자원의 전략성을 내세워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 남아공 등은 러시아나 중국 등 대안 세력과 연계해 강원 대응의 양면적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대적으로 전략적 외교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의 이유를 통한 집합적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조 평화개발 협력 등 전통적 담론이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2024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다. 핵심 광물 대화 출범, K-라이스벨트 추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하나의 단일한 대륙이 아닌 국가별 이해와 전략이 다른 복합적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각 개별 국가의 주체적 전략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수동적인 원조 수혜국이 아닌 아프리카 지역 내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반자로 전환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아프리카 지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야 할 외교는 국제관계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더 이상 주변부의 수동적 외교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파트너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좌초한 카누 세네갈 젊은 층의 목숨 건 유럽행 현장 앤드 임기대.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유럽행은 주로 튀니지와 리비아, 알제리 같은 소위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유럽연합 이후의 지원을 받은 튀니지와 리비아가 지중해 루트의 통제를 강화한 이후 아프리카 청년 난민 유입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EU가 2023년부터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 관리를 강화한 이유로 재정 지원을 시작한 데 따른 결과다. 튀니지 정부는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들이고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EU와 튀니지는 불법 이민 차단 조건으로 10억 유로 약 1조 5,700억 원에 상당하는 재정 지원을 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중해 루트가 차단당하면서 이들은 불법 이민자가 됐다. 이후 이들이 쫓겨간 곳은 주로 알제리, 니제르, 리비아 일대의 사하라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권 사각지대로 변모해가고 있다. 특히 알제리와 리비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제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 지중해 루트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유럽을 향하는 아프리카 청년들의 이주는 서아프리카를 거치는 경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은 전국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청년들의 난민행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유럽행의 기회만을 엿보며 서아프리카 항로를 통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이민, 특히 불법 이민과 관련된 주요 문제가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 등이 작용한 구조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반면 세네갈은 이주로 인해 희생자가 많은 국가다. 많은 이가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주를 시도한다. 그 주된 이유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세네갈 통계청 ANSD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일할 청년 수에 비해 겨우 3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되기 때문이다. 빈곤 증가와 공공정책의 실패로 상황이 악화하는 환경도 청년들 사이에서 이주에 대한 매력이 커지는 이유다. 많은 이주민은 카누를 포함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튀니지나 리비아, 알제리 등이 주요 이동 경로의 중심지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카나리아 제도를 통해 유럽으로 진입하는 주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층의 대규모 이주 선택은 결국 국내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비교적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해온 세네갈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지 확대 대서양의 카누. 대서양의 카누. 세네갈 음부르엠비오유알 항에서 청년들이 카누에 올라타 대서양으로 향하고 있다. 저자 촬영. 임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렇다면 세네갈 청년층은 국가정책의 빈곤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회 현상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세네갈 사회에서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성공적인 가족 구성원이 더 존경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이 이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 해외의 축구선수, 엔지니어 등이 아니라도 유럽 등에서 가족 구성원이 보내주는 돈은 국내에서 더 좋은 차와 집을 살 수 있다. 또 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세네갈의 토착어 월로프어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바르셀로나 아니면 죽어라바커 월러 BARSAX는 이러한 결기를 잘 보여준다. 유럽에 가면 성공 아니면 죽음이라는 의미는 청년들의 극단적 이민, 열망과 사회적 절망감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모가 직접 지원해가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소유물과 가축, 보석 등을 팔아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불법 이주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이런 식의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중간 브로커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지급한 후 바다로 혹은 사막으로 먼 여정을 떠난다.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뻔하게 우리가 언론 속에서 종종 마주하는 모습이다. 둘째, 각종 밀매를 조장하는 마피아와 같은 집단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전문 브로커 집단이다. 지난 4월 필자가 방문한 세네갈의 음부르엠비오유아랑은 수도 다카르 근처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하는 곳이다. 2024년 9월에는 유럽으로 가려던 배가 침몰해 3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대개 10대에서 40대 사이였다. 2024년 초부터 1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바다를 선택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카누 제작 담당자, 사람 모집 담당자, 연료 판매 담당자, 이주 기획자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됐다. 이들은 마치 사슬처럼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밀수업자, 모집업자, 인신매매업자의 일을 하고 있다. 세네갈에서는 이주자 인신매매가 범죄다. 법률에 따라 5년 10년의 징역과 100만 500만 세파 프랑 CFA 약 240만 1,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고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해지다 보니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 바닷가로 진입하다 보면 브로커가 곳곳에 여럿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미지 확대 지중해에서 좌초한 카누. 지중해에서 좌초한 카누. 튀니지 마으디아 MAHDIA 항에서 지중해를 건너다 좌초한 카누. 저자 촬영 임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바시루 디오마에 파예 대통령이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취임했다. 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그는
서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이미지를 지켜냈다. 그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다. 같은 해 9월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배가 침몰해 세네갈인 약 125명이 사망했다. 파예 대통령은 인신매매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음부르에서 그리고 세네갈 해안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난 일은 굳이 말해야 한다면 인신매매에 연루된 이주민 네트워크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젊은이들의 절망을 이용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팔아넘기고 있다면서 이 환상의 판매자, 죽음의 판매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이 이제부터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브로커에게 경고했다. 동시에 파예 대통령은 부패 척결, 인플레이션 해소, 프랑스의 잔재 척결 등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겸손하고 투명한 정치를 약속했다. 광산과 가스, 석유 등을 개발할 경우 경제주권 강화를 우선해 청년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과연 파예 대통령은 좌절감에 빠진 세네갈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세네갈 현지 상황을 본다면 쉽지는 않지만 충분한 희망의 징조가 눈에 띈다. 2024년 9월 시사주간지 죄나프리크 JUN이 AFRIQ의 여론조사는 현재 아프리카 젠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824세 청년의 생각과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75를 넘는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으로 디지털과 인터넷에 익숙하다.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 크며 기성세대 정치권의 부패에 반감이 크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줄고 중국, 러시아 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도 보인다. 이런 현상은 때로는 급진적인 범아프리카주의 PANAFRICANISM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여론조사는 기존의 아프리카 청년 세대가 변화에 대해 느리거나 점진적이다는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가치관의 빠른 변화, 글로벌 정치 환경에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이주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세네갈만 보더라도 2010년대에는 튀니지와 리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가 활발했다. 최근에는 모로코와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경우가 돋보였다. 그러나 2025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주 흐름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주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청년 세대가 새 지도자에게서 새로운 변화와 갈망을 찾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내에서 쿠데타가 없는 안정적 국가다. 파예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의 전통과 자부심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나이, 청년층과 공감대,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은 세네갈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권위주의적이고 불안정한 이웃 국가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기니 등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파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많은 중압감 또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사회와 더불어 청년들의 희망을 담보해줄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지 프랑스군 철수 등 주권국으로서 위상과 자존심만 외쳐서는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